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휴일을 앞둔 수요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은 초반에는 힘을 내줬는데 후반은 들어서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에서는 시장에서 주목받은 8가지 종목들 이야기 풀어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선정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역시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하루 쉬고 돌아오는 금요일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얻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빨간불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개인의 선택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하게 되셨는데 자,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마치 금요일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장 초반에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빠지는 힘에 붙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정 섹터, 그리고 특정 종목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내일은 휴일인데다가 내일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시장 부담감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일단 그 부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5월 9일 날 또 러시아에서 확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장 흐름, 그런 맥점을 짚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휴일 앞두고 조금 즐겁게 시장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FOMC 회의도 있고 또 전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장 계속해서 잠시라도 긴장에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장 상황에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 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지금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주목받는 장세에서 자, 내 포트폴리오도 빨간불 켤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8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8위는 한일철강이 차지를 했습니다. 한일철강 오늘 흐름 보면요. 7.89% 상승이 나와줬고요. 6,02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의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중단 품목에 철강이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철강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한일철강 오늘 7.89%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한일철강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한일철강 이 차트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 한일철강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CPTPP, 곧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 부분에서 가입 추진 때문에 특혜를 수혜를 보는 상황인데요. 네. 자, 한일철강의 차트를 보세요. 거래량은 뭐냐면 거래량 곧 돈이다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곧 돈이다. 자, 3월 말에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패턴을 보여주냐면 기준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 이런 차트 유형을 많이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 횡보를 하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을 또 터뜨렸어요. 그리고 기준봉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조금 눌리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 있었단 말입니다. 자, 한일철강은
CPTPP 관련된 그런 수혜뿐만 아니라 일단 철근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철강 쪽에서 모든 철강 종목이 다 오르진 않잖아요. 자, 철강 섹터에서는 주식수가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이렇게 중소형 철강주를 건드리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시총이 1,600억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어떻습니까? 닿고 있죠. 그러니까 또 조정은 올 수 있다.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그 조정은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일으킨 주체가 아직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봉도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일봉상에서는 분명히 추세선에서 걸리는 모습이지만 주봉상에서는 이제 고점이 하나, 두 개. 그리고 그 전까지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러면 저 멀리서 본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조금 남았다는 거죠. 오늘 윗꼬리다고 밀리긴 했지만 일봉상에서는 추세 연결선 부딪히고 밀렸지만 주봉상에서는 아직 닿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고 또 기존에 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은 주봉에서 한번 저처럼 추세 연결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고점에 닿을 때 매도하는 전략. 아직 상승은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철강 관련주들 CPTPP 관련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한일철강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좋은데 시총 규모가 작은 만큼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차트를 보면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하니까요. 자, 혹시나 한일철강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서 수익률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철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7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7위는 휴니드가 차지했습니다. 휴니드 오늘 흐름 보면요. 8.26% 상승이 나와줬고 1,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에 11,200원에서 고점 찍고요. 상승폭 역시 반 정도 반납한 1,35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자, 휴니드 방산, 무선통신기기, 군남용 무전기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 영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방위산업 관련 발언으로 관련주에 좀 매수 심리가 집중된 것 같아요. 자, 휴니드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휴니드는 이제 방산 관련주인데 오늘 방산 관련주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네. 그럼 휴니드가 오른 배경을 체크해야 되겠죠. 휴니드는 방산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33억이었어요. 근데 시총이 1,4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죠. 재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는데요. 오늘 강하게 상승 17% 나왔죠. 그리고 윗꼬리 달고 8%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 모습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또 빠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12월이네요. 12월 달에 굉장히 높게 올랐는데 제가 일목균형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평평한 자리들은 매물대라고 안내를 드리죠. 매물대가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윗꼬리 달고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고점 대비 거의 30-40%가 하락을 했을 거예요. 하락을 하고 120조선 지지를 받고 점차 상승을 했죠. 자, 이게 어떤 이제 중요한 의미냐면 이전에 갔던 고점은 저항대를 맞고 빠졌는데 그 고점을 넘어섰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 고점을 넘어섰다. 그러면 전 고점 이하에서 발생했던 모든 매물대를 뚫고 올라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꼬리는 나쁜 윗꼬리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항공산업 가운데서 드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드론, 무인 항공기. 자, 드론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랐죠. 베셀이라든지 또 네온테크 이런 종목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종목도 바로 히든 UAM 관련주, 바로 드론 관련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방산 플러스 드론. 자, 드론도 정부가 추진하는 그 같은 기술 중에 하나지요.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제 월봉을 보면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갔던 고점, 왜 여기서 밀렸는지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밀렸는지. 월봉에서 매물대잖아요. 월봉 매물대는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밀린 겁니다. 2020년도에. 그런 다음에 오늘 사실 매물대 위에서 밀린 거예요. 월봉에서는. 월봉에서 왜 밀렸는지 아시겠죠? 구름층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밀림이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월봉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월봉 고점 연결하면 어때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력이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드론 사업도 하고 있는 이 휴니드, 거기다가 시총이 1,400억밖에 안 되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당장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눌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눌림목은 우리에게 좋은 매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휴니드, 방산 관련주들, 이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 올라준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니드가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휴니드의 차별점 때문인데요. 자, 항공 관련 사업까지 하고 있고 방산 플러스 드론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윗골이 달기는 했지만 전 고점에 넘어서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윗골이는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가격이 아니더라도 눌림목이 나올 때를 공략하셔서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나 휴니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자, 눌림목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휴니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6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6위는 웅진이 차지했습니다. 웅진 오늘 흐름 보면요. 8.82%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1,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줬고 역시 반쯤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사무엘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강후약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웅진 같은 경우는 최근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한화솔루션이 웅진 계열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웅진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좀 될까요? 네, 웅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웅진 계열사, 웅진 에너지 피인수 기대감에 급등을 했어요. 웅진 관련주들이 다 올랐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주가가 계속 위로 치고 갈 때 어디서 매도할지 당황하게 되거든요. 주가가 이제 아주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윗꼬리를 자주 단단 말이에요. 위에서 밀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할 걸 하는 아쉬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웅진 장중에 봤어요. 장중에 3, 4% 오를 때 그때부터 급등 낌새를 챘죠.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보세요.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거래량을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30분 단위로 제가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30분 단위로 봤을 때 전일 거래량 대비 얼마큼 발생하느냐. 전일 동시간 대비 30분인데 50%, 60% 발생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웅진의 경우는 오늘 어떻게 보면 매도를 잘 했어야 될 타이밍이죠. 왜냐하면 또 눌림목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상승이 나올 텐데, 자, 웅진의 과거 흐름을 보십시다. 검정 실선이 121선인데 121선 그리고 일목균열법 구름층 상단 두 개의 정을 한 번에 못 뚫다 보니까 이때 윗꼬리를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다가 밀린 자리에 또 두 개의 저항대가 보이시죠. 앞선 저항대는 121선과 구름층 상단이었는데 오늘 부딪히는 저항대는 뭐냐면 매물대 보이시죠? 매물대와 201선이었습니다. 201선. 자, 201선, 241선 두 개를 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요. 장에 대하는 게. 201은 주로 이제 미국의 그 증시에서 많이 쓰는 이평선입니다. 201선. 그리고 우리나라는 241선을 많이 쓰는데요. 201선, 241선 다 저항이에요. 근데 웅진은 오늘 20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어요. 근데 저는 상승이 이걸로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말이죠. 한 번 더 바꿔서 201을 한번 241로 바꿔볼게요. 241로 바꿔보면 매물대만 부딪히고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위에 내려오는 선이 바로 241선이란 말입니다. 저는 웅진이 가는 방향이 241선을 향해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이는 이 매물대,
매물대와 내려오는 241선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라서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영업이익 측면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430억 나와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41, 201선 다 저항을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201선도 좀 체크해놓고 241선도 체크해놓고 201선보다 241선이 더 강력한 저항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241선에 관련된 것을 안내를 드릴 텐데 빠르게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보세요. 파워로직스 241선 저항에 부딪혀 밀렸죠. 그러니까 241선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했어야 될 종목이죠.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진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MBT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맥스 MBT도 이제 241선 향해 가는 가운데서 그 근처에서 빠진 거예요. 꼭 241선 저항에 대놓고 하지 마시고 그 아래에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여러 종목들을 봐야 이평선의 저항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241선 저항 그 근처에 와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밀리죠. 241선 저항이 아주 강한 저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오스템도 241선 저항을 돌파하려다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대놓고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데 오늘 큰 돈이 들어왔잖아요. 큰 돈이 들어왔는데 또 다시 거래량이 이만큼 아니더라도 이 거래량이 3분의 2만 들어와도 돼요. 3분의 2만 들어와도 다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매물대,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와 겹치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차트 보는 거 어렵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항선 분석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웅진은 241선 저항선 돌파에는 실패를 했지만요. 상승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트를 늘 완벽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오사무엘 파트너인데 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희 개인의 선택 출연하고 계시니까요. 종목을 분석하는 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목을 발굴하는 눈까지 기르고 싶으시다면 저희 개인의 선택 매일매일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웅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5위는 한전기술이 차지를 했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9.5% 상승이 나와줬고요. 83,0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오전장에서 급등이 나와줬고 윗꼬리를 오늘 많이 다는 모습들 보여줬던 개인의 선택 종목들인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거의 달지 않은 양봉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역시 외인과 기관 수급 다 들어왔고요. 자,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발표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하기로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 중에서도 한전기술이 오늘 좀 힘있게 간 것 같습니다. 자, 윤 정부, 이 신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 정책이 있는데 윤 정부 임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책이 몇 개가 있는가? 원전은요, 핵심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한전기술 같은 이런 종목을 단기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이죠. 핵심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 정책이 있지만 끌고 갈 수 있는 거. 원전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건설이 있죠. 그리고 로봇이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1순위로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다 안내를 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 제가 한신기계로 안내드렸죠. 한신기계는 위로 저항이 없어서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이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한신기계 이렇게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제일 좋은 게 한신기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위로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얼마의 상승이 나왔어요?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그다음 차트를 보세요. 눌렀다가 반등이 약하죠. 그리고 오르비텍이라든지 오르비텍도 반등이 약하죠. 우진도 마찬가지, 우리기술 다 이 종목들이 다 후발주자들이에요. 후발주자들인데 자, 한전기술은요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종목인데 이 한전기술을 단기적으로 일봉만 보고 대응한다면은 지금 보이는 저항대가 맞아요. 지금 저항대 왔잖아요. 구름층 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 위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저항 영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끊고 다시 잡아도 될 수 있는 타이밍이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저항대는 다 지금 매물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매물대, 그렇죠?
매물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도 대응해야 될 자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큰 흐름을 볼 때는 월봉을 봐야 돼요. 월봉. 월봉을 보세요. 2009년도에 무려 얼마였어요? 14만 원대입니다. 그때는 원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14만 원대였어요. 근데 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원전 정책이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추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랬을 때 한전기술은 크게 갈지도 모릅니다. 크게 갈지도 몰라요. 자,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죠? 이 구름층 상단의 매물대에서 좀 주저하고 있어요.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그 저항대를 뚫고 가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월봉상에서는 이 저항에서 밀렸다가 좀 준비를 하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이 실체예요. 2009년도 상승했을 때 보여줬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느낌이? 월봉의 거래량만 봐도 답이 보이지 않나요? 월봉을 봤을 때 와, 엄청난 돈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기적인 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아주 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새 정부 정책 관련주들을 볼 때는 지속성을 1순위로 두고 봐야 한다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어요. 차트상으로 한전기술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할 자리에 오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정책의 지속적 측면을 볼 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한전기술 봤으면 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남겨주셨다는 점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전기술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굉장히 정말 상세하게 차트도 봐주시고 그리고 종목을 볼 때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라면 언제든지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켜셔서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시장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까지 만나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4위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차지를 했고요. 오늘 10.89% 상승이 나와서 7,3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비슷하게 초반에 급등해서 상승폭 반납하면서 윗꼬리 달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은 다 빠졌습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이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업자 DC네트워크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은 다 빠졌는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다산네트워크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5G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할 수 있었죠. 5G 관련주들이 다 떴단 말이에요. 근데 차별화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5G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줬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 기업에 1조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이 기대감이에요.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대감과 실제와의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일단은 윗꼬리를 달겠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직감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어디와 계약을 해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주가에 반영되는 실제죠. 그러면 그런 것은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윗꼬리 달지 않고 양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윗꼬리 달고 밀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윗꼬리 달고 밀릴 수 있는데 어디서 밀릴까를 판단해야 되죠. 다산네트워크스 차트는 웅진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웅진은 아까 뭐였습니까? 웅진은 240이라는 201선에서 부딪히고 그러나 제가 다음 상승 여력은 있다. 241선과 일목균형표의 매물대를 향해 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산네트워크스가 웅진의 미래를 미리 먼저 미래를 보여주는 좀 차트를 만들어 버렸어요. 241선이에요. 제가 표시한 자리가.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매물대, 구름층 이 자리하고 만나는 자리예요.
이런 거를 저는 더블 저항이라고 그래요. 저항대 2개, 일봉상에서 2개를 만났다라는 거. 그리고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을 보면 어떤 자리예요? 60주선과 240주선이에요. 이 초록색 내려오는 선이 60주선이고 회색이 240주선이에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블 저항이 만났다는 거예요. 무려 4개의 저항입니다. 일봉에서의 2개 저항, 주봉에서의 2개 저항, 4개의 저항을 만났으니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대응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다 알고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특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그 상황에서 기민하게 빠져나와야 돼요.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 기관 외국인 덩치가 크고 큰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한 번에 못 빼요. 근데 개인들은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손절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2가지 개인들이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5G가 다 올랐나요? 안 그래요. 5G에서 대장주로 하는 KMW 보세요. 오늘 음봉으로 밀려버렸잖아요. OE솔루션을 보세요. 이런 종목들은 한때 대장주들이었죠. 근데 다 윗꼬리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다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산도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도 저항대 부딪히고 밀려서 좀 횡보 또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또 눌림목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눌림목의 끝자락에서는 매수 공략을 해야겠죠. 오늘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아직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은요. 일단은 그냥 밀리진 않아요. 반등의 여건을 주고 빠져요. 그런데 제가 왜 매도 대응이 맞다고 보는 것은 일봉상에서만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 그러면 주봉의 저항대를 향해 가는 그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주봉에서 60주와 240주선 저항이 부딪혔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주봉에서 봤을 때 더블 저항을 만났지만 그 위에 보이는 검정색 실선이 바로 120주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G는 거의 추진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6G로 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궁극적으로는 이 120주선과 일목균형표 주봉상에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대응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이런 관점에서 안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장 초반에 오늘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여줄 것 같은 분위기는 풍겼는데 다 움직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장에서 누구보다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오사무엘 파트너님의 노란톡방 항상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는 ST큐브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12.33%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5,9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반까지는 뭐 사실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후반에 폭발적인 힘을 내서 올라준 ST큐브였는데 자,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이 다 샀고 면역 관문 억제제 개발을 진행 중인 ST큐브인데 자, 지금 뭐 실적 악화 그리고 영업 적자 지속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개발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데도 지금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ST큐브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ST큐브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IT 회사로 출발했거든요. LCD 디스플레이 관련 그런 IT 회사인데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ST큐브의 명과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밝은 부분은 이제 ST큐브가 일상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2상, 3상까지 나아간다는 부분이죠. 근데 암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또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기 때문에.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돼요. 그럼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요. 3월 달에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어요. 거래량이 돈이죠.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주가는 그림자고. 그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살짝만 눌리고 그다음에 상승을 했죠. 근데 결국 어디서 밀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리
참 신기하죠. 241선에서 딱 부딪히고 윗골이 달았네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매도하신 분들은 소름 돋았을 거예요. 딱 매도가 나니까 주가가 확 빠지죠. 네. 이런 경험을 자주 시켜드리고 있어요. 제 노란톡방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확 빠지는, 그래서 방에서 막 소름 돋는다 막 그러는데 소름 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저항 자리에서 딱 매도하고 왔는데 주가가 30% 빠지면은 소름 돋죠. 그런데 바닥에서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죠. 그렇죠? 바닥에서. 그리고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좀 거래량이 약했어요. 오늘. 좀 아쉬움은 있어요. 이전에 상승했을 때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확인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오늘만큼의 거래량이 내일 모레 금요일 날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거래량 곧 돈이잖아요. 주가를 올리려면 거래가 많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자, 긍정적인 건 뭐냐? 241선 저항 한 번 부딪혔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돌파예요. 그 다음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돌파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밀렸던 자리 241선 플러스 이 밀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241선 저항에서 강하게 부딪히고 밀렸으나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서 다시 상승불을 켤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 그리고 오늘 발생한 거래량이 금요일 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동안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래도 중기적인 목표는 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큐브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도 목표가를 안내를 드릴게요. 8,800원. 지금 5,920원이에요.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8,800원의 목표가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T큐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다. 이런 말씀 오사무엘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오늘 거래량이 과연 금요일에 나와줄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금요일에 ST큐브 거래량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8,8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제시를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 체크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T큐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로 공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는 퍼스텍이 차지했습니다. 16.83%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4,75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역시 오늘 초반에 힘내다가 윗골이 다는 흐름 똑같이 가져갔습니다. 최근 외인과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외인이 매도로 돌아섰네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뢰 제거 테마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 퍼스텍의 이런 흐름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네, 퍼스텍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퍼스텍도 방산 관련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휴니드는 방산 플러스 드론, 항공사업 이렇게 말씀드렸고, 퍼스텍은 방산이면서 오늘은 이제 지뢰 제거와 관련된 주로 움직였단 말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왜 제가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대북 관련 종목에서 지뢰 제거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뢰 제거. 그러니까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도 주가가 움직이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그 지뢰 제거를 해야 될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뢰 제거 관련주가.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인들이 놓아둔 그 지뢰 제거, 그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안 할지 그건 누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퍼스텍이 참여할 거라는 확신은 없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아, 지뢰가 있으니까 지뢰를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죠. 그럼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어떻다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뢰 제거에 참여를 할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될지 아니면 유럽 국가가 참여할지 미국이 참여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대감의 상승으로서는 단기 대응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휴니드에 비해서는 퍼스텍의 실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43억, 매출액이 1,300억, 시총이 2,200억이에요. 휴니드보다 약간 고평가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일봉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일봉상에서는. 왜냐하면 상승도 하락도 계속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만 주봉에서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주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항 때도 안내를 드리고 이동평균선 저항, 일목균형표 저항, 그다음 추세 연결선 저항, 그다음 피보나치 기법, 그다음에 엘리엇 파동 이렇게까지 다 안내를 드리는데 엘리엇 파동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엘리엇 파동은 5파동을 만들잖아요. 상승 5파동. 그리고 상승 3파동이 가장 긴 파동이에요. 그리고 5파동, 마지막 5파동을 쏘고 그다음에 무너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주봉을 봤을 때 그냥 크게 보자고요. 크게. 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1파로 보고 이거 2파로 봅시다. 그다음에 3파로 보고 4파로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5파동을 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의 모양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주봉에서 봤을 때 상승할 때 정고점을 넘어서면 그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텍은 쉽게 대응할 수 있어요. 쉽게. 정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쉽게 대응하십시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저평가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볼 수 있는 가격대 안내를 드릴 텐데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퍼스텍은 정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매도 대응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개인의 선택 퍼스텍 말고도 방산 관련주들 하나 더 있었죠. 휴니드가 있었는데요. 자, 휴니드에 비해서는 지금 퍼스텍이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휴니드가 방산 플러스 드론이었다면 퍼스텍은 방산 플러스 지뢰 제거주로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실제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고 누가 실제로 지뢰 제거를 하는 기업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그런 만큼 단기 대응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쉽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넘어가는 순간에 매도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퍼스텍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괜찮게 보시나요?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에 네, 능하신 왜냐하면 분들만. 정고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또 윗골이 달고 확 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야 되고 직장인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혹시 모르잖아요. 점심 먹고 있는데 주가가 확 올랐다가 확 그쵸. 빠져버리면 그 낭패감 그건 누가 치유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능숙하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하지만 직장인 분들이어도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라면 가능하죠. 가능하죠. 저는 매도를 어느 가게에 걸어놓으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니까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퍼스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혹시라도 이 종목 나는 직장인인데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그때그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1위 공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위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차지를 했고요. 오늘 흐름 보면요. 22.27% 상승이 나와줬고 15,6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등산하듯이 차근차근 올라주다가 막판에 조금 반납하고 마무리를 했네요. 자, 오늘 외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세를 보였는데 자, 1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 또 지금 전기차와 UAM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장된 종목 중에서 플라스틱 이름이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에코 플라스틱이 있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어요. 에코 플라스틱 먼저 보여드릴까요? 오늘 결과 어땠을까요?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에코 플라스틱이 상한가.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에코 플라스틱이 1등주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볼 때 항상 1등이 있고 2등이 있어요. 참고를 하십시오. 1등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잖아요. 2등주가 상한가에 안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오늘이 마치 금요일 같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년 넘게 주식시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특히 금요일 장에 1등주가 상한가를 가고 후발주자가 상한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마치 금요일 같은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도 보는데 또 한 가지, 오늘 기관이 대응을 잘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기관이 매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일봉상에서 볼 때 정말 제가 중요한 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차트를 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일목균형표를 자꾸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평평한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거래되었던 흔적이 선행스팬으로 앞으로 끄집어 나온 것이 매물대라고 했죠. 그럼 어디서 거래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거래된 거예요. 여기서 거래된 게 앞으로 온 거예요. 앞으로 왔고 그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영향을 준 겁니다. 퐁당퐁당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퐁당퐁당 매물대. 그래서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퐁당퐁당 매물대. 이 퐁당퐁당 매물대 이건 안 보여요.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저항에서 매물대를 뚫고 가려다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은 역시 어때요? 구름층 상단에 정확하게 닿았던 거예요. 거기를 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여기를 뚫고 상한가 마감했으면 훨씬 좋은 그림이 될 뻔했어요. 이 자리를 뚫고 그냥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면 저항대를 뚫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가볍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은 주범이 누구냐?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은 정석대로 한 거예요. 이 저항대를 바라보고 매물을 쏟아낸 거예요. 차익 매물을 실현한 겁니다. 이제 금요일이 중요하겠죠. 주봉에서는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 구름층, 주봉에는 구름층 저항을 뚫고서 금요일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부를 켜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2021년도에 만들었던 거래량 보세요. 주봉 거래량은.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5주 연속 상승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는 금요일에 달려 있겠죠. 금요일 흐름 궁금하시면 노란토박 들어오세요. 코오롱 플라스틱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흐름 짚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것도 조금 언급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플라스틱 해드릴까요? 네. 에코플라스틱은 좀 모양이 다르죠. 에코플라스틱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자, 플라스틱 관련 종목이 오늘 왜 올랐어요? 나프타, 수입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1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이것도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에요. 철강 올랐죠. 비료 올랐죠. 그다음에 음식료 올랐죠. 그러고 이제 나프타 올랐어요. 나프타가 올라서 상승했는데 그러면 그 상승한 영향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실적에 도움을 줄까? 이전에 나프타를 이미 저렴한 가격에 사놨던 그 재고가 이제 싼 가격에 산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부품을 만들고 그걸로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그 생산 그 단가를 좀 전이시킨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다 저평가 종목이에요. 에코플라스틱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58억입니다. 158억. 근데 시총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코플라스틱 보세요. 역시 매물대, 제가 표시드리는 평평한 매물대 그 위에서 마감을 했죠. 근데 상한가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갭상승 했을 때 어디서 대응이 돼요? 갭상승 하게 되면 갖고 계신 분들은 갭상승 할 때 바로 표시드리는 이 매물대 이 안에 들어올 때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 예언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갭상승해서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갭상승할 때. 이런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금요일 날 이렇게 될지, 이런 모양이 될지. 저는 이런 모양이 될까 좀 두렵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갭상승 할 때 잘 대응하시고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조금 남았죠. 코오롱 플라스틱과 좀 다르지 않나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정확하게 구름층 상단에 부딪혔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조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주봉 네. 구름층 위쪽이 남았어요. 보이는 자리가 3,900원부터 4,000원 그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역시 금요일 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갭상승 할 때는 잘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 접근은 조심하셔야겠죠. 고점에서 팔아먹는 물량을 가져가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이 1위를 차지했는데 오늘 상한가 진입한 에코플라스틱 대응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8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자, 오사무엘 파트너의 분석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관심주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더욱더 궁금증이 커집니다. 자, 관심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의 관심주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 네,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대동스틸 참 재미난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철강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주식수가 좀 적어야 돼요.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까지 괜찮아요. 3,000만 주까지.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에서 또 2,000억, 또 3,000억까지도 괜찮아요. 너무 시총이 많거나 또 주식수가 많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동스틸은 탄력이 있습니다.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돼요. 1,000만 주밖에 안 되고 시총이 800억이에요. 800억밖에 안 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176억이에요. 176억. 매출액은 1,600억이고 올해 영업이익은 200억 넘어갈걸요. 영업이익이 200억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제 1월 말에 보시면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기준봉을 세워놓고 주가 눌러버리고 그다음에 또 거래를 일으키고 세워놓고 또 주가 눌러버리고 누르는 게요. 거의 바닥까지 눌러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거의 바닥까지 눌러버리죠. 그죠? 거의 바닥까지. 근데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이 만들어졌냐면 최근 거래량에서 제일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9,000원대까지 상승하고 윗골이 크게 안 달았죠. 윗골이 3분의 1 정도 달고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그다음에 매물대 위에 안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보세요.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엄청 발생했죠. 그리고 주봉 구름청 다 뚫었어요. 주봉 구름청 저항 다 뚫었죠.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이때가 이제 3월 21일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윗골이 달았죠. 그거는 여기 바로 이 자리, 바로 구름청 상단에 부딪히고 빠졌던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대동스틸 바로 이 종목은 주봉상에서 저항을 뚫고 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이 돼요? 바로 윗골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추세 연결 상단까지 노려보는 전략으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철강주는 돌아가면서 상승 나와요. 가벼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부곡철강이라든지 문배철강, NI스틸, TCC스틸 이런 철강주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 바통을 대동스틸이 이어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뭐 전후 8,150원 전후한 가격에서 매수하셔도 좋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9,500원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300원입니다. 손절가는 7,300원인데 손절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저평가 매력을 해소할 때까지는 상승을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네, 오늘 대동스틸을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오사무의 파트너죠. 이 대동스틸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도 많이 안 올랐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대동스틸이 주봉상에서 저항을 뚫고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매수가는 8,150원 전후로 생각하시고 1차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로는 7,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줄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사무 파트너님, 뭐 내일은 쉬어가지만 금요일에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네,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9시 반에 진행을 할 텐데요. 금요일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밤 이제 나스닥 또 미국 지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내일 아침에 나오겠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 또 미국 장은 열려요. 오늘 밤, 내일 밤.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우리 장이 영향을 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수의 차트를 보세요.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코스피 제가 주봉을 늘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봉 120주선 여기를 2개월 동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오늘 종가로는 120주선에서 좀 밀렸습니다. 금요일은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 중요하죠. 주봉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그 패턴을 봐야 돼요. 그 패턴을 보면서 그 다음 주를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바로 지수의 흐름 그리고 미국 장의 마감과 더불어서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해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 이 주식 격언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지 말자라는 주식 격언까지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사무의 파트너와 함께라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말씀해주신 공개방송 참여하고 싶다,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노란톡방에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주저하지 말고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